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거는 제목처럼 2027 합격 설명회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한 파트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뭘 보고, 2차 시험은 뭘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주로 준비해야 되고, 큰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시험에 대해서 전혀 그 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잡힌다. 뭐 여러 유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본다고 했지만 그 전반적으로 좀 체계적인 정보를 이렇게 세우고 시작하고 싶다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7년에 이제 이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합격에 같이 저랑 같이 달려보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고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선생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그래서 수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임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여기는 1차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건 올해 시험 그 요목을 다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포맷은 다 다른데요. 지역마다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볼 거고 이때 뭘 준비하면 되고 막 세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그냥 띡띡 청음, 그 다음에 뭐 피아노 범창, 그 다음에 국악 뭐 이렇게 해서 국악 가창 뭐 이런 식으로 준 경우도 있고, 근데 선생님들이 그 각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공지하는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점수 배점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실기에서 이제 제가 좀 코멘트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간단히 2차 시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격생이 말하는 강의별 특징.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2차 반 끝날 때쯤 이제 빨리 설명회를 찍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 쭉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께서 합격생들이 말하는 그 강의별 특징을 알려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이 합격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합격만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합격 설명회는 너무 지금 해야 되고 발표는 2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이런 강의는 이런 거에 도움이 됐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하는 걸 좀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써주신 부분들이 명예정당에 정말 책 한 몇 권이 나올 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 거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가져오고, 그게 요 부분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각 강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을 한번 이렇게 1년을 쭉 하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가 한 번 할 때, 그 다음 할 때, 그 다음 할 때 뭔가 이렇게 뭔가 빌드업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왜 그냥 내가 혼자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거,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가장 도움이 많이 받았던 강의 중에 하나로 이제 교과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여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그러니까 교과서는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시각으로 이걸 봐서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까지 기출이랑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게 교과서를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강의별 그 OT 때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이걸 이 강의가 어떤 강의구나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안내를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지만 각각이 어떤 성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가장 본론이자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은 모두 다 각자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강의는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강의에 맞춰야지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초수로 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달달이 진행되는 것들은 초수 선생님에게 맞춰져 있긴 해요. 1년을 따라서 이 강의대로 순서대로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여기 위계가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 하고 심화를 하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본다. 자, 요거는 전체 이제 직강 커리큘럼은 이렇게 가져갈 건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라든가,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국악도 있고 서양음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풀이반을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 거냐.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박쌤 강의에 하이라이트, 꽃은 문제풀이다 라고 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시험 보시면서 시험 보다가 올해 만약에 떨어지면 끝나자마자 문제풀이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문제풀이에 다 이렇게 뭔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온전히 소화할 만큼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10월, 11월은 이제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풀이반을 하기에. 그래서 하반기 문제풀이반을 상반기에 이렇게 풀로 열어드리고 그해 문제풀이는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강의를 물론 직강으로 와서 리듬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힐링하러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 직강에 오시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리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뭐 스터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답답했던 거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쭉 만나는 그 리듬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이렇게 막 채워가는 인강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빨리 확인해야 되는지, 내가 인출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만약에 이제 재수하신 선생님들 또는 그 이상으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접근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세우셔야 해요. 뭐를? 그러니까 내 커리큘럼을. 그래서 내 커리큘럼은 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짜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보시라는 몇 가지, 이제 그동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래서 저는 20세기부터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지난 지 한참 지났고, 아마 21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만큼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맞춤형으로 같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약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게 드리는 방식으로 그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쭉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꼭 해야 될 내용들, 근데 선생님들 혼자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기출해설과 교과서예요. 근데 하면 가장 이제 효과는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강이랑 같이 배치를 해서 블렌디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조 선생님들은 그냥 쭉 흐름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아주 시간이 없지 않다면 그냥 쭉 흐름대로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여기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수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아주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딱 요 파트를 아주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 메모하시면서 들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공부했는데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1년 정도 공부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이게 되는 시험인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에서 이제 정체가 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밀착해서 문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뭔가 넘지 못하는 어떤 산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걸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의 뭔가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 이거구나 하고 좀 발견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제가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조금, 아주 아기는 아니고 조금 컸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좀 없는 상황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그런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사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을 같이 한번 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는 블렌디드 몰입형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사실 이 몰입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우리가 핵심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달은 국악 심화를 하고, 두 달은 또 교육론 심화를 하고, 또 두 달은 서양음악 심화를 하고, 근데 이제 두 달까지는 못 가니까 제가 이제 6주 정도로 해서 상반기 안에 그걸 다 끝내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공부가 하고 있을 땐 이게 좀 보이다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얘가 또 이제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 그거를 아예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인강을 드렸는데, 인강은 강의를 이렇게 쭉 듣는 거잖아요. 막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좀 한꺼번에 확 늘리는 거죠.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교육론 파트만 22일 동안 끝내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커리큘럼이 이제 가능하도록 제가 이걸 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체계가 모든 책 교과서를 하든 뭐 문제풀이반을 하든 그다음에 기출 해설 강의를 하든 핵심 이론 강의를 하든 모든 순서가 다 마인드맵조차도 모두 다 하나의 어떤 구조로 일관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 영역 분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준 그 기준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래다가 먼저 구조를 세우고 목차를 만들고 그 아래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골조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살을 더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선형 교육과정처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이론반부터 심화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갈 때 그 부분들을 같은 목차대로 계속 진행을 해요. 모의고사는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모의고사는 다 섞어서 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 시험은 어떻게 어디까지를 어떤 제목 하에 그 내용을 알면 되는지가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오는데 한 서너 달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구조가 완전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너 달 정도를 그 몰입형으로 한번 해보시면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구조와 그 마인드맵의 어떤 그 체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다 돼요. 이해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암기하고 인출하는 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앞에 하는 일들보다. 그래서 막 제가 입에다가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넣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이 체화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체화해야 되는 단계가 보통은 이제 하반기였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은 5번에서 몇 번까지, 어떤 분 10번까지 보고 시험을 보러 갔다 막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2번 이상 돌리기가 어려워요. 한 3번 정도까지 돌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화된 문제까지를 사실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적어도 문제풀이 반이 상반기에 한 번은 끝나 있는 것을, 그리고 이제 모든 커리큘럼이 대부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빼고 나머지는 상반기에 이게 다 되어 있어서 인풋과 이해는 거의 끝나고 체화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연습하고 이 과정에 시간을 진짜 많이 쓰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사실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상반기는 이제 매겨주는 거를 잘 소화해서 최대한 많은 분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시험이고 1년은 정말 꼬박 시간을 들이시는 게 이 시험에 어느 정도의 그게, 그러니까 내가 숙달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럭키하게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안정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은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좋고, 만약에 그게 정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1년 할 분량을 2년으로 펼쳐서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쨌건 그 모든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을 잘 본인에게 맞게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이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량을 하는데 이게 반복이 많아서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내용이 교과서반을 해도 그 다음에 심화반을 해도 결국 몇 %는 70~80%는 겹쳐요. 핵심 이론하고 기출 해설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 겹치지만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이고 그 반복적인 학습량을 최대한 제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그러니까 그 전격종지라고 하는 책이 그것도 선생님들이 이게 얇아서 고민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거기 있는 걸 다 외우고 시험장, 그리고 교과서를 커버하고 시험장을 가시면 정말 많이 1차를 못 붙을 만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다 이해시킬 수 있는 해설서가 아니고 그 기본서인 거죠. 핵심 이론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설해주는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커버를 하지만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국 외워야 할 내용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문제와 그리고 적중률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우리가 다뤄봤던 거에서 많이 도움됐어요. 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만 이렇게 모아서 드려도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커버가 됩니다. 1차 컷을 당연히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다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조화된 자료를 드리고 여기 전격종지는 기본서입니다. 마인드맵은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한 장 한 장에 한 주제를 다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용 기출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출 해설서가 이제 커버하는 거 이후에 나온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상세화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교육학에서 음악 교육론 파트가 이제 3분의 1 정도예요. 우리 1차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서 다루는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이랑 교수법이랑 교수 철학이랑 심리랑 평가 요 5가지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5가지 안에서 다시 세부 제목들을 이제 쫙 가보는 거죠. 그러면 음악 교수법은 대부분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그 다음에 고든, 그 다음에 포괄적 교수법 정도에서 시험이 이쪽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만약에 달크로즈다? 그럼 달크로즈 아래 목차가 쫙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통적 음악 교수법이 있고 현대의 교수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ICT 활용 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면 그거 아래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보통 지금 이제 80개의 R이 있어요. 이 R이 그 중에 여기에서 65개 정도는 여기에 들어있고 15개 정도는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걸 먼저 하시겠어요? 이걸 먼저 하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65마리의 물고기가 다니는데 거기다 낚싯줄을 들이우겠어요? 아니면 15마리에 있는 데다 낚싯줄을 들이우겠어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리고 그거를 담는 방식도 이렇게 크게 담아야 좀 비어도 이렇게 메꿔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크게 메꾸는데 2달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잔잔하게 메꾸는데 요만큼 하는데 2달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목차부터 점점 구조화하면서 옆에를 또 채우고 이거의 옆에를 또 채우고 이거의 옆에를 또 채워서 결국 여기를 이렇게 메꿔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수법 중에 5개 중에 코다이라고 하면 코다이 교수법을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거 합격생 마인드맵입니다. 이거 아마 합격 수기에 올려주신 내용이었을 텐데 여민락이다. 그럼 여민락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기출문제에다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주제들은 이렇게 이제 수업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 다음 옆에 요렇게 섹션별로 이해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덮고 내가 그릴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출해설은 이런 식으로 기출에 대해서 구조화해서 지금 방금 코다이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를 1992년부터 2020 그러니까 최근 문제들까지 쫙 나왔던 흐름대로 얘네들을 코다이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달크로즈는 달크로즈대로 모으고 음악교육 철학은 리머는 리머대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왔던 히스토리를 쫙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넥스트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학습량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막 던져드리고 자료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드릴 거니까 그것만 보셔도 그 내용들을 이해는 당연히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을 만큼의 자료를 남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거의 다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놔버리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는 반드시 1년 안에서 다룬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강의 일부와 그 다음에 하반기 문제풀이반까지를 그러니까 직강은 쭉 가고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더해서 선생님들이 보실 부분들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인강을 미리 제공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임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투수 선생님들은 이 부분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보셨거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시험에 대해서 이게 언제 보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92년부터 시험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분야별로 아주 엄격하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체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주 정도에 24일, 23일, 22일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예비 TO는 보통 6, 7월 근데 이제 조금 더 넘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최종 TO는 보통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나와요. 올해는 예비 TO보다 최종 TO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나오는 게 최종 TO고, 그래도 윤곽은 대략 알아야 되잖아요. 시험 준비하고 내가 어느 지역 볼지 이렇게 정하려면. 그래서 예비 TO, 가 TO라고 하죠. 이게 6, 7월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에 그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통은 시험을 시행하게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 지역은 이것도 이제 정말 시험이 정말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어디 이렇게 수능처럼 내가 학교 여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용시험은 내가 딱 한 지역만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수도권에 살고 나는 수도권에 살 거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제 시험을 볼 건데, 한 5년 정도의 1차 컷을 한번 쭉 보니까, 서울과 경기가 비슷했고, 인천은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좀 약간 기복이 있었네 정도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몇 명을 뽑는지. 그러면 이제 인천, 서울 지역은 뭐 10명 안팎으로 볼 때도 있고, 뭐 20명 안팎으로 볼 때도 있고, 많이 뽑을 때는 3, 40명 정도 볼 때도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뭐 60명, 뭐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더 많이 뽑을 때도 있고, 더 적게 뽑을 때도 있고, 60명.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여기는 서울은 만약에 10명 뽑는데 경기는 60명 뽑으니까, 또는 70명 뽑으니까 경기가 훨씬 쉽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시험이 다 다르고요. 2차 실기 시험도 다르고, 수업 면접, 수업 실현 면접도 다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보는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지역에 더 최적화되어 있을지,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청음 시험이 있는 지역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청음 시험을 보지만 경기는 청음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청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변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시 지역은 보통은 TO,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지역, 이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지, 물론 그건 매해 바뀌고,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TO, 요 정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시험 자격은 여러분들은 다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되실 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보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급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교직이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2급 교사 자격증을 졸업할 때 같이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 일반 대학,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사범대에서 교직을 이수했거나, 그리고 이제 그 둘 다 아닌데 내가 교사 자격증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음악교육 대학원 졸업을 하시게 되면, 또는 이제 졸업 예정자이면 시험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지자이거나 소지 예정자이거나 이럴 때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은 공통으로 교육학과 전공 음악을 보는데,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육대학원에 이렇게 와서 특강을 해주세요 해서 갔는데, 교육학을 보는지, 그리고 뭐 한국사를 봐야 하는지, 전공은 어떻게 보는지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배점이 100점이고, 수업 실현과 실기 능력과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배점은 다 달라요.
그것도 역시 배점이나 실기시험의 변별도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지역을 선택하실 때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내 강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좀 약점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이렇게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느 하나를 못 한다고 해서 이 시험을 못 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보신 선생님이 정말 꼭 서울을 보고 싶은데 처음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경기가 안전하니까 그냥 경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이제 살짝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래도 본인은 서울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보셨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러니까 실기시험 점수는 정말 안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이렇게 있어서 2차 시험을 잘 보면 그게 다 커버가 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지금처럼 보는 시기였는데, 1차 시험을 월등히 잘 본 거예요. 한 10점 이상, 컷에서. 그래서 10점 가까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셨어요. 청음은 빵점을 맞거나 아니면 처음 마디, 마지막 마디만이라도 이렇게 맞추는 걸로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겠다. 근데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지역에 선택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고 뭔가 내가 그거 생각하면 머리 아픈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잘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 상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너무 못 넘을 만한 산은 없다. 실기가 좀 약하면 1차를 잘하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1차 시험을 패스를 해야 이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는 걸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빨리 보세요. 빨리 보셔서 그 자격증을 따시고 그다음에 교원 임용 시험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한 문제가 20점짜리가 나오고요. 요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지역 발표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전공이 있는데 단답형 내문항과 8점이고요. 곱하기 2니까 2점짜리.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해서 32점인데요. 서술형 4점짜리 문제는 1점씩 채점이 되고 그 다음에 단답형도 보통 1점씩 채점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80문제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제로 2문제를 2점짜리를 내는지 한 주제를 가지고 4점짜리를 내는지 뭐 요 정도 차이인 거지. 서술형도 이거를 뭐 엄청나게 글을 잘 쓰거나 이런 건 전혀 필요 없고요. 묻는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면 맞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장형으로 써주셔야 하지만 서술형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80문제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형태는 단답형,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11문제 2교시, 3교시는 11문제를 묻는구나. 그럼 11문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11문제밖에 안 물어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다 나눠서 물어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23문항에 이지만, 사실 채점을 하는 거는 거의 80문항이라고 보시면, 80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국사는 여기 검정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해서 한국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볼게요. 2차 시험이 배점도 다르고 세부 내용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연도 거를 가져왔어요. 공지된 대로 제가 그냥 그대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서울은 청음, 시창, 양악가창, 국악가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악가창은 장구하고 소리북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양악에서는 피아노가 악기로 제공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 30점 만점,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도 30점, 서울도 30점. 그런데 예전에는 경기는 실기에서 별로 차이를 안 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해에, 서울 지역 선생님이 아까 이제 청음 거의 포기, 시창 거의 포기, 막 이렇게 하신 선생님이 30점 만점에 몇 점을 받고 합격을 하셨냐면 11점을 받고 합격을 하셨는데 그 해에 초수 선생님이었는데 2차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전 서울에서 그렇게 점수를 잘 받으신 분을 정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분은 30점 만점에 27점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두 분 다 높은 점수로 붙었어요. 컷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붙었는데 이분은 1차를 컷으로 붙었거든요. 정말 컷이었어요. 근데 2차에서 27점을 받으니까 최종 한 6, 7점 정도 높게 합격을 하셨고 이 선생님은 1차에서 컷보다 거의 10점 가까이 높게 받으셔서 11점을 받고도 합격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서울은 실기에서 차이를 많이 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은 극단적으로 잘하셨던 그 실기를 잘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분은 좀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실기가 약하신 분이었다. 자,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24점 언저리로 해서 그 합격을 그러니까 24, 25, 그리고 좀 잘하면 27, 그러니까 뭐 아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네, 그쵸, 재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딴 거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약간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면서 소리를 냈고, 근데 1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점에 15점은 저는 경기에서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었던 점수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고도 그 해부터 경기가 실기에서 편차를 꽤 두겠다라는 거죠. 그 차이를 많이 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피아노하고 장구.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이 선생님은 그날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험장에 가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정말 뭐 소리를 막 못 낼 만큼 그렇게 낸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고, 그때 20점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실기에서 변별을 꽤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정말 실기 준비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잘 안 된다 생각하면 우리 카페에 이제 들어오면 실기 선생님들 그 메모 창이 메뉴가 다 있어요. 선생님들 그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번호로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시면 돼요. 굉장히 베테랑 선생님,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거기에 이렇게 실기 도와드릴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께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청음,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하고 노래 부르기, 그 다음 장구하며 민요 부르기인데, 청음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화성 청음이 나오거나 뭔가 약간 이제 그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도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전 지역을 보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중고교인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악곡 추첨곡을 반주 없이 노래하는지, 여기는 반주 없이 했다가, 그리고 여기 반주악보 없는 걸 보고 피아노로 응용 반주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창시험을
따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다음에 같이 하는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반주 없이 부르고 장구 장단으로 반주하고 이거를 합쳐서 다시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막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비춰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지역마다 피아노, 그 다음에 장구, 피아노 범창, 장구 범창은 대부분 보고 거기에 시창과 청음이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단소나 국악기 그런 이제 개별 또 다른 악기들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청음이 있고 여기는 범주, 범창 범주, 국악기 연주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국악곡, 양악곡을 범주, 범창 안에다 한꺼번에 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각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충남은 실기가 50점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30점이에요. 부산 지역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내가 부산을 볼지 경남을 볼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아니면 충남을 볼지 충북을 볼지 세종을 볼지. 근데 올해 이제 세종이나 강원이나 이렇게 안 나온 지역들은 지금 여기 발췌를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나오는 지역들 중심으로 실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시고 이제 다음 올해 안 뽑았다고 해서 다 내년에 안 뽑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30점인데 청음 10점, 40점인데 청음 10점, 피아노 반주와 가창 10점, 장구 반주와 가창 10점, 그 다음에 국악기 연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남이나 그 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기가 따로 있고 전남도 국악기, 가야금, 단소, 소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가창, 민요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청음이 청음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걸로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그 바로 전해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연도에 바뀔 거면 그 전 연도에 보통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 점수 배점이 또 상당히 높은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느냐. 1차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교과서반에서 제가 지도안과 기본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도는 교과서반에서 한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문제도 이제 같이 풀이를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나왔던 거를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강의를 열어서 수업으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해야 됩니까? 하면 이때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 2가지 수업 실현 면접 실기는 안 돼요. 실기는 미리 하셔야 돼요. 실기는 그리고 본인이 이 시험에서 원하는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반드시 연초에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실기 선생님이랑 그냥 컨택하시면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컨택을 하셔서 수업,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 범창 이거 나한테 좀 오래 걸리겠다. 응용반주 나 서울 보고 싶은데 응용반주가 코드가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없이 할 때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미리 레슨도 받으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회 반주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유리하죠. 아무래도 교회가 보통은 이제
근데 코드가 있는 경우를 주로 반주를 하셨으면 이제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피아노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또는 작곡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뭐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수업 실현은 이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또 단연간 연수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냥 1차만 잘 보시면 돼요. 1차만 잘 보시고 오시면 2차 수업 실현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피드백을 몇 번 해드리는 과정에서 모두 다 대부분은 그 시험 그러니까 1차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시험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은 일단 1차 발표하고 그 남은 기간이 또 한 달 정도가 있어요. 한 달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숙달을 하는 거죠. 아주 능숙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실현과 면접은 1차 끝나고 하는 것면 충분하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변별도 큽니다. 정말 커요. 그래서 수업 실현 때문에 합격했어요 라고 합격수기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공에서 1차 시험에서 만약에 커트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컷이 있으면 위아래로 정말 수백 명이 있어요. 모여 있어요. 이게 0점 몇 점 막 이런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인데 수업 실현에서 잘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차이가 많게는 5점 정도 차이 나고요. 면접은 더 차이 납니다. 더 많이 차이 나요.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차이 나는 지역도 있고 수업 실현을 더 많이 차이 나게 하는 지역도 있는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에서 차이를 많이 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컷이어도 여기 수업 실현에서 완전히 뒤집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중요성은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1차 커트라인이었는데 뒤집혔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높게 합격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1차 말고 최종 발표하고 나면 이제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가 점수가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약간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끝까지. 실기나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고 이런 거 다 하시더라도. 근데 왜냐면 이제 컷이 나오거든요. 1차 발표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아닌가요? 맨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고 컷이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 점수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그다음에 면접, 실기, 자, 그냥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험은 이제 패스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1차를 아주 잘 본 경우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1차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여지는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어떻게 내가 운용해서 올 한 해를 한번
그러니까 커리큘럼 디자인인 거죠. 그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끊어서 그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